자, 지금 이제 25일 날 일요일 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이 이제 영수회담은 아니고 대표회담이죠. 영수는 이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이 영수인 거고 대표회담 하는데 어제 일단 만났어요. 의제를 뭐뭐로 테이블에 올릴 거냐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한번 결렬이 됐어요. 일단은 이거 좁혀가겠죠. 이제 처음에 우리 이건 놓고 싶다. 저건 빼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국민의힘도 이제 비서실장 등 통해 가지고 의제 조율하고 있는데 뭐 정쟁 중단, 그리고 생방송 뭐 이렇게 걸었었는데요. 생방송 거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왜 한동훈 쪽에서 생방송을 요구했을까? 정말 간단한 답이 나오더라고.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이명 계약이나 이런 걸 안 했다는 증빙을 자기 지지층하고 윤석열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관종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생방을 보여줘야 여기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한동훈 반대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좌동훈이라고 지금. 그래서 한동훈이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랑 모든 대화가 공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스스로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니까. 저는 그 한동훈이 생방송 요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처음 생각은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은 못했고, 그 밤에 이제 화장실 갈 때 무서운 아이들이 화장실 문 열어놓고 볼일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둘이 만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생방송으로 공개하자 이러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의제 조율 실무 협상이 연기가 되긴 했는데 하긴 할 거예요. 왜? 두 사람 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돼요.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표는 난 최대한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한동훈은 이제 자기가 막 취임했잖아요. 정치 경험 일천하고 아는 것도 없는 애잖아요. 그래서 자기 위상을 보여줘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제1당의 어마어마한 거대 정당의 대표랑 지금 맞상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실제로 얘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다. 이렇게 보고 의제가 서로 어떻게 부딪히는지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은 정쟁 정치 중단. 저거는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정쟁을 만들어가는 곳에 책임이 윤석열과 국민의힘한테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그 민주주의의 전당이 국회에서 싸우지 말자고 하는 건 국회 문 닫자는 거예요. 사실 폭력을 제외한 모든 수단으로 합법적으로 싸우라고 틀을 만들어준 게 국회인데, 국회에서 싸우지 말자는 건 아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리고 금투세 폐지 저소득층 지원, 이건 어제 제가 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금투세 폐지 등이 민주당의 약한 거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요. 폐지할 거냐, 유예할 거냐, 그대로 그냥 시행할 거냐, 이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다음에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 여기서는 지금 지구당 부활은 아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약간 일치해 보입니다. 지구당 부활은 국민의힘 지구당에서도 바랄 테니까요. 원애들이 많으니까. 저게 있으면은 국민의힘도 불리할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후원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비리가 사라지는 장점이 있어요. 왜 지역위원장이라고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 아니어도 지역 가면은 의전해주고 행사마다 발언 기회 주고 나름대로 권력이란 말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지구당에서 비리가 생겼던 이유가 이 금융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당 제도가 모든 돈 거래가 이제 현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금융 시스템이 다 전자화되고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 현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를 해 놓으면 사실상 비리가 기입할 여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이 시스템이나 그 여건이 사회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구당을 통해서 원외 정치인들도 합법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노회찬 의원처럼 안타까운 그 사례가 안 나오는 거죠. 예. 자, 그 민주당 입장은 뭐냐면은 해병대원 특검법 당연하죠. 그다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 다음에 지구당 부활 이런 건데, 그래 의제에 한정해서 이렇게 이야기 좀 하자. 라면 이제 생중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로 협상을 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의 그런 그림들이 사실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민주당은 니들 만나봤는데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야당과 첫 테이블에 앉는 일종의 데뷔전 같은 거거든요. 선출직 대표로서 이 과정들을 지금 보는 건데,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한동훈이가 최혜병 특검을 받는 조건들을 몇 번에 걸쳐서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처음에는 대법원장 추천으로 하자 특검을 그건 민주당에서 받았습니다. 봐봐요. 박찬대 3자 추천안 받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제보 공작 사건 그래갖고 김규현 변호사 뭐 등등에 같이 걸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 받을 거를 계속 던졌어요. 지금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저 김규현 변호사 뭐 제보 공작이라고 지금 누명을 썼던 장경태 의원이 그래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 이걸 또 무슨 뭘 갖고 지금 또 반대할 명분이 생깁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이 건 거를 저거 도무지 못 받겠지 하고 던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 다 받아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도 사실 좀 많이 쫄리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근처에서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정책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한동훈이 요구한 대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테이블에 같이 앉든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정책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생방송으로 나가는 게 한동훈한테 과연 좋은 건가? 한동훈 스스로 알 겁니다. 정책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그 법무부 장관 할 때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막 민주당 의원들 상대로 막 싸우고 막 비아냥대고 막 다른 소리 하고 막 공격하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고 당 대표로서 이재명하고 같이 앉아 있을 때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지가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피의자도 아닌데. 그 쟤네들 수가 없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제를 던질 때 요거는 상대방이 안 받아줄 수 없는 거를 던질 때는 내가 양보하는 수가 있어서 그걸 던지면서 버리는 패, 취할 패가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던졌을 때 민주당이 예를 들면 무슨 뭘 합의를 해서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이 의제들 중에 내가 하나 취하고 저쪽에서 하나 취하고 해야 공평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진짜로 얻고 싶은 패를 잘 던져야 되는데 얘들은 지금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패를 던지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한동훈이를 통해서 사실은 여권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야야야 너 당대표잖아. 윤석열 정부 지금 잘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실리를 취해. 내가 만나 줄 테니까 윤석열이가 안 받는 패를 네가 한번 수행해 줘야 윤석열과 차별화도 되고 너도 사는 길이다. 요 패 던지는 거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최혜병 특검이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을 만나는 목적은 민주당에서는 윤석열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활용을 못하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요거 뭐 밀실에서 이면 합의 있을까봐 자기를 공격할 사람들한테 모든 걸 오픈에 생중계 하겠다고 한 거는 그런 의도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 생중계가 한동훈한테 과연 유리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필요한 건 그림이지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그림과 그림 사이에 그 긴 시간을 뭘로 때울 거냐고요, 한동훈이. 그러니까요. 아니 한동훈도 아주 바보는 아닌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하기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얘도 서울대 나온 애예요. 기본적으로 임경배는 하겠지. 근데 나는 얘네들이 컨텐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 뭐가 문제냐면 가치관의 문제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 중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만 복지를 이야기를 해도 가난한 사람한테 두텁게 주자밖에 대가리가 안 되면 그 대가리로 뭘 하냐면은 초부자 감세하는 거거든요. 그 멘탈이 없는 애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도 입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흐름은 이런 거거든요.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 불리한 건 윤석열이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거의 배 정도는 최혜병 특검 해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또 거부권 행사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력이 난 법요건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천하람 같은 경우는 이래요. 한동훈 대표가 숨을 곳도 숨을 시간도 없다.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얘네들 또 그런 거고. 이준석. 그다음 이준석이는 특검 안 하려 머리 빠지게 고민 저건 노린 것 같아요. 노린 것 같아요. 이미 빠졌거든.
그다음에 지금 신지호 이야기도 이런 거거든요. 최상병 특검법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한없이 거부권 행사한 건 이 문제는 민주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끝없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힘들다. 이럴 때 약한 고리는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인 거죠. 한동훈이를 잘 구슬리면 저쪽에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한동훈이가 제가 요구했던 대법원장 추천 또는 뭐 저 조작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제보 조작까지 집어넣어서 하겠다 다 받았어. 그럼 어떤 명분으로 한동훈이가 거부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한동훈이가 윤석열 배신했다는 또 원성이 쏟아지고 또 찢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일종의 길이 놓인다고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25일을 기다려야 되네요. 자, 저 어쨌건 지금 손바닥이 한동훈이 올려져 있다. 그런 거지. 자기가 당대표 되려고 최혜병 특검 받겠습니다. 그 말을 지금 이제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아우, 진짜 제대로 한번 뚜껑 진짜. 열어봐야겠네. 진짜로 민주당이 받아버리니까 대법원장 추천안을 받아버리니까 야 제보 조작까지 넣자 이거 못 받겠지 했는데 받을게. 이 상황에서는 한동훈이 더 이상 할 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놓고 혀가 길어지면 이제 한동훈 정치 생명 끝나는 거지.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이따가 배고파요. 네. 좀만 기다리세요. 네. 대이성윤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